안녕하세요. 김느킴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구매했던 차량은 중고 벤츠 C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차량은 좀 상당히 많이 다른 방식으로 구매를 한 차량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전 차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초가성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반면에 E클래스는 가성비를 제쳐두고 가장 완벽한 중고차 구매를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좀 더 건강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중고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C클래스를 구매할 때는 제가 일일이 발로 뛰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다녔다면 이번에는 그냥 방구석에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김누킴의 가장 완벽한 중고차 고르기 컨텐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중고차를 고른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성비가 있으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차보다 싸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차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딜러가 주판을 잘못 두들겼다던가 아니면 그 차에 약간의 삐꾸가 있어야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보통의 가성비 중고차들은 이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높은 고속도로 위주의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자잘한 사고들로 인해서 감가를 당한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자체가 완전히 비인기 차종이라서 가격이 매우 떨어진 그런 형태일 겁니다. 제가 C클래스를 구매했던 2011년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가성비 중고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소비자들이 이 중고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주행거리 10만만 돼도 가격이 막 폭락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고 수입차라는 트리거까지 걸어주면 그냥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11만 킬로를 뛴 W205 C클래스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약간 시기가 다릅니다. 감가라는 것도 당연히 이 정도가 있고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아래 등급보다 경쟁 차종보다 현저하게 싸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랜저가 1000만원이 되고 소나타가 500만원이 되고 아반떼가 빵원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성비 중고차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때와 다르다고 하는 상황은 이 아랫단이 아니라 매물 상단에서의 변화입니다. 제가 구매한 E300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3320만원에 구매한 매물이고 주행거리는 신차급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km입니다. 그리고 비교군으로 가져온 차량은 가성비 중고차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 10만 정도 뛴 차량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격대는 2,850만원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 두 차종의 가격 차이는 470만원입니다. 물론 세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사고 이력이나 소유자 변경 모든 부분이 제가 산 차량이 좀 더 깔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차종 중에 어떤 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70만원을 더 주고 키로수가 짧은 차량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470만원을 세이브하고 10만 킬로 뛴 차량을 사고 싶으신가요? 물론 누군가는 470만원을 세이브해서 수리비로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매한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유자 변경 내역입니다. 제가 구매한 E300 익스클루시브는 1인 소유 차량으로 2018년 10월에 출고가 되고 2024년 12월까지 단 한 명의 차주가 소유한 차량입니다. 매우 깔끔하죠. 이력만 봐도 매우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고 이력입니다. 이 차량은 솔직히 이 사고 이력 부분을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사고 내역 없음 차량입니다. 보험도 항시 적용되어 있었고 그냥 분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외관이나 골격이나 어디 하나 줄그인 거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용도 이력 부분입니다. 렌트 이력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100점짜리 시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여드렸던 경쟁 차종이 소유자 변경이 2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한 발 빠진 90점짜리 시험지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진짜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 차량의 판매 딜러 이력을 살짝 보겠습니다. 엔카 경력은 4년 2개월 된 분이고 총 414대를 판매한 딜러분입니다. 수원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중고차 판매 단지에 계시네요. 제가 이전에 탔던 W205 C클래스도 이 도이치모터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딜러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이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이고 홈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사기를 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4년 동안 400대 정도 판매를 한 딜러인데 가격 후려치기 같은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침수차를 판매를 한다던가 키로수를 조작을 한다던가 그런 엄청 대형 사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판매한 이력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벌겠다고 사기를 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의 매물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홈 서비스로 우리 집 주차장으로 배송시켰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 엔카 광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참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문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 내면 바로 탁송돼서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거의 뭐 로켓 배송 수준입니다. 배송이 오면 창문에 이런 엔카 보증 스티커를 딱 붙여서 오는데 이거 떼고 바로 운행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타봤을 때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죠. 자동차 등록증도 어디 가서 받아올 필요가 없이 우편으로 우리 집으로 바로 날라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를 보러 간다면 내가 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내 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간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성비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솔직히 이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키로수나 뭐 연식을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동도 걸어보고 엔진음도 들어보고 내부 냄새 같은 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신차급 100점짜리 매물은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뭐 탁송료를 포기를 하고 반품도 가능하니까요. 제가 구매한 E300 익스클루시브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하는 것처럼 구매한 개꿀 벤츠 E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면 이 세상이 좀 불공평할 수도 있으니까 홈 서비스의 약점과 100점짜리 시험지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홈 서비스로 샀는데 28,000km밖에 안 뛴 거의 신차급 차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못 보고 놓칠 수밖에 없는 점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차량은 윈도우 스크래치가 좀 크게 나 있었던 차량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홈 서비스 같은 걸로 살 때는 알아챌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긁혀져 있는 윈도우 스크래치입니다. 또 바로 운전석 앞쪽이기 때문에 운행을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커맨드 부분에 있는 조그 셔틀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스크래치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차를 받고 그냥 탈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혹시 낸 상처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엔카에 올라왔던 사진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확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살짝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차량을 직접 보러 갔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알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를 잠시나마 잘못 산 거 아닌가, 환불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정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는 주소였어요. 저는 이 차를 분명히 수원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 그 주변에서 구매된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조차도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순정 내비를 찍어 보니까 즐겨찾기에 제주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주도라는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는 바다가 많으니까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들이 차를 부식시키고 경화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겠죠. 물론 이거 하나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차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중고차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중고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량의 정비나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고차 구매 후 혹은 구매 전에 가장 중요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죠. 지금 중고차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오래 탄 차들은 보면은 암부터가 색깔이 틀려요. 아, 예, 노출이 많이 돼서. 예. 근데 지금 2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새 차나 다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엔진들도 다 은색이잖아요. 크게 문제 없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보면은 다 대부분 네. 원래 기존 색깔 유지하고 마오라도 색깔도 지금 보면은 원래 연식이 좀 있어도 녹은 나거든요, 조금씩은. 근데 지금 깨끗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하남에 있는 차신 공업사입니다.
벤츠 차량들이 주로 정비를 받으러 오는 곳이고 이 동네에선 조금 유명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차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고차 점검비로는 고작 33,000원을 받으셨고요.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죠.